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문을 김 작가가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네. 오늘 부산에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허리케인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허리케인 같은 게 크게 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측을 한 덕분에 피해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뭐 시속 300km 막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집이 파손되고 공공시설물이 파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험료 청구하는 걸 보면 대충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겠죠. 보험료 청구 내용을 보면 피해가 얼마다. 그런데 보험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다 포함하면 이번 허리케인 피해는 약 한 7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요. 보험 정도는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CNN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실업수당 청구 수가 늘어났대요. 한 6,500건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금리를 하냐 마냐.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12월 달 정도로 경기 인상의 가능성이 늦춰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도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치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 미국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전 세계는 감기를 든다, 뭐 태풍이 분다는 식의 효과인데, 아마 그런 효과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하로 많은 피해가 난 미국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던 그런 여유가 된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단기간에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프로야구 막판 5위 싸움인데 요 5위까지가 대회에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 5위까지가 그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요. 예. 5위는 그 4위 팀과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예. 그 현재 기아와 두산, NC와 그 롯데가 1위부터 4위까지 그 유지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안정권이고요. 네. 5위 SK와 6위 LG, 7위 넥센 세 팀이 그 한 경기 반차 차이로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권이 걸린 그 5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팀이 좀 유리한 거로 보이세요? 네, 현재 그 SK와 넥센이 11경기, LG는 그 우천 취소 여파로 18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일단 SK는 최정득 대포 군단을 앞세워서 또 5위 수성을 노리고요. 네. 또 LG는 그 허프와 소사, 차우찬 등 그 투수진이 안정적이라서 또 5위 탈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 넥센은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등을 앞세워서 그 5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고요. 네. 일단 정규 시즌 종료일이 10월 3일인데요. 또 그때까지 가봐야 그 5위 주인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SK하고 기아 중에서 좀 유망한 거 아닌가요? 어때요? 네, 현재 SK가 또 5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산술적으로 현재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네. 또 사실 경기 수도 좀 적게 남으면 경기에 총력전을 펼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어쨌든 경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한 선수가 나왔다는데 누굽니까?
네, 그 KT가 오늘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예. 18살 서울고 투수 겸 포수 강백호를 지명했는데요. 네. 특이하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선수입니다. 네, 올해 고교 무대에서 그 타석에서는 4할이 넘게 쳤고요. 네. 또 마운드에서는 150km 강속구를 뿌리면서 또 대통령배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 일본 프로야구 니오넴의 그 오타니가 그 투타를 겸업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네. 그 KT가 오늘 그 내년에 강백호를 투수와 타자로 모두 기용해서 그 한국의 오타니로 키우겠다.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백호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농구 만화 슬램덩크 주인공 이름과 똑같은데요. 예. 그 사실 강백호 아버지가 또 아들이 건강하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신화 속 동물인 백호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네. 또 강백호 선수 본인은 또 사람들이 농구 선수인 줄 안다고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긴 하는데 예. 또 만화 속 강백호처럼 또 열정과 승부욕을 갖춘 선수입니다. 전에 최백호 선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남이 백호라서 상당히 그동안의 인생이 백호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강백호 군도 이름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백호 이런 흰 호랑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지었고요. 또 이렇게 프로에 뛰어들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텐데 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또 기대가 됩니다. 테니스에서는 나달이 우승했습니까? 네, 그 31살 스페인의 나달 선수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남자 단식에서 남아공의 앤더슨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했고요. 네. 2010년과 13년에 이어서 US 오픈을 제패하면서 그 메이저 통산 16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네. 독일 프로축구에 여성 주심이 등장했다는데 뭐 요즘 간혹 많이들 나오시죠, 여성 주심이. 네, 그 사실 2부 리그에서는 여성 주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또 1부 리그, 특히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처음입니다. 그 38살이고요. 경찰관 출신인데요. 그 오늘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그 슈타인 그 하우스라는 또 여성 주심이 또 베를린과 브레멘의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습니다. 네. 사실 이목이 너무 집중돼서 또 부담감 속에 또 올바른 판정을 내릴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1대1로 경기를 잘 마쳤고요. 네. 그 양팀 감독들도 그 경기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러시아 월드컵 또 뭐 굵직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에 그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월 달에 그 겨울올림픽 국내에서 열리는 또 큰 대회가 열리고요. 예. 8월경에는 그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가 또 본선에 진출했고요. 예. 9월 달에는 그 자카르타에서 또 아시안 게임이 열려서 특히 그 짝수의 또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네. 내년에는 그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휴일도 휴일이지만 이런 스포츠 소식이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참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께 죄송한 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속으로 빵꾸를 낸 동안에 오셔가지고 첫 인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보면 늘 학생분들에게 대화에 많이 참석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다이내믹하게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친구분들이나 또는 지인들 사이에 의견을 나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궁금한 것들은 바로 이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두 분께서 충분히 팩트체크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점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물정 0945 추반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은 뭐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그 대정부 질문도 열렸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회로 돌아왔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좀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부터 국회 복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말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법부 이념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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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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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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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 앞에서 국민 편 가르기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MBC 김장겸 사장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 결정을 했던 것은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이례적인 이런 상황을 맞아서 그 보이콧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아시다시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이 점까지를 같이 저희가 묶어서 정부의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정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다시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가출하고 와서 반성도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고 큰소리치는 셈입니다.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장악 문건까지는 이거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공격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국회 보이콧이나 국정조사는 자유한국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때가 있고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언론장악 문건 100발을 양보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작성되었다 치더라도 아니 민주당이 언론장악에 대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검찰에 고발하던가 해야지 왜 정당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지 국정조사라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건을 작성했다면 국정조사 얘기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정기국회를 앞둔 기싸움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정쟁의 그 소재를 만든 게 아닌가.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항의 방문했던 상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논평 이어서 국회 복귀 이유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의 설명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으로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면서 얘기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먼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방송 문건 이거를 마치 언론장악 문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여당에서는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과장과 억측을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맞습니까? 그동안 언론장악 문건이라고 일컬어졌던 문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건들과 이번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한 문건 보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문건의 제목, 이 문건의 제목이 뭔지가 기사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예, 타이틀이었던 그렇죠. 거죠. 문건의 타이틀이. 아마 민주당 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예. 그런 이제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런 문건이 작성됐던 것 같은데 예. 이 문건이 언론 장악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제목이 썼을 리는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큰일 날 일이죠. 진짜 탄핵감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문건을 만든 이유, 예.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기사에서 문건의 제목을 뺐겠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통해서 해당 문건의 경위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 워크숍에서 과학기술, 방송, 정보통신 분야 그중에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네. 1부가 언론 적폐 청산 현황과 검토 의견을 나눴는데 이 검토 의견 때 들어있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2부가 이제 뭐 방송 통신 설치법 관련 분야였고 3부가 표현의 자유 분야였는데 네. 바꿔 말하면 민주당에서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던 내용을 네. 조선일보가 언론 장악이라고 덮어 씌운 거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런 아까 음성에서도 나왔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이 문건의 생산지가 청와대가 예. 아니라 예.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문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 문건 관련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접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스스로 이 문건 가지고 시비 걸 요소가 감이 안 된다라는 걸 자유한국당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일 백작가. 예, 일단 그 문건의 이제 내용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그러시죠. 첫 번째가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하는 거고요. 예. 예, 이건 100만 명이 넘게 이미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언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네. 그 내용을 담은 공범자들을 단체 관람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MBC의 김장겸 사장, 고대영 사장이 이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예. 대응을 하자. 이를테면 MBC가 언론 탄압이 이거는 지금 이런 노동부의 그 불법 노동행위 조사가 언론 탄압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네. 이제 대응을 했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발언하고 정상적이고 이제 불법 노동행위다라고 이제 했던 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상적인 방안이고요. 네. 그리고 당 적폐 청산이 활동 최우선 우선 과제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한다는 건데 대선 공약 때 있던 겁니다. 적폐 청산. 이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포장을 했든 그 레토릭이 됐든 어쨌든 이제 적폐 청산이라고 민주당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를 하는데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구성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파업을 다 벌이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은 MBC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스케이트장에 가서 지금 눈을 치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자기 보직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파업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 이것도 그냥 민주당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퇴진운동 하고 있죠. 언론노조나 이런 데서 지금 네. 방송 지금까지 적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야당층 이사들 퇴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희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가 이제 이화여대 교수죠. 그분이 예. 이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이를테면은 민주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건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론 학자로서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수강 신청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교수 이번에 이제 새로 학기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거의 보이콧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이제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방통위에서 사장 경영비리 조사, 방송 제어가 문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안으로 나왔는데,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추진이 안 된 상태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거를 하는 거가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 내부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예. 예. 하나 팩트 정정을 해주죠. 그러시죠. 예. 저도 공범자들이 100만 명 이상 봤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100만 명은 안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문건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6번 이게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조금 그래도 시비를 걸어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총 9가지의 내용 중에 이 나머지들은 시비를 걸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에 현 사장들과 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네. 담합해서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의 우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이 나서지 말자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역공만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 네. 그렇죠. 이걸로 언론 장악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 장악 보고서들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정권 친화적인 사람들을 심고 그리고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또 노조의 그 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가서 장애투쟁하시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무리수가 있었다. 그리고 장애투쟁도 좀 아쉬운 것은 지금이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계절도 좋은데 그가 일주일밖에 못 버티신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